이제 우리도 뼈 건강을 생각할 나이예요. 우리한테 정말 좋은 거 궁금하세요? 우리 나이 뼈 건강을 위한 근거가 알고 싶다면 의사가 직접 연구 개발하는 브랜드 닥터 에비던스. 어머, 히알루론산을 얼굴에 바르자마자 탱탱해진 건 정말. 과연 이것이 진실일까요? 증거 있냐고?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근거를 알려주는 의사 그날의 김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간은 만물을 쓰러지게 한다. 바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저희 윤리 선생님께서는 아랫돌에 털났다로 부르셨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말인데요. 이분의 말처럼 우리는 시간을 거역할 수 없기에 젊었을 적 아무리 탱탱한 피부를 가졌을지라도 세월의 흔적이 남으며 점차 피부가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피부가 늙어가다 보면 피부에 좋다는 성분들에 점점 더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시중에는 피부에 좋다는 화장품이나 영양제에 대한 광고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성분들 중 사람들의 피부에 좋다고 많이 알려진 히알루론산과 콜라겐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히알루론산 콜라겐 편은 4부작으로 알아볼 건데요. 1편은 히알루론산 화장품, 2편은 콜라겐 화장품, 3편은 먹는 히알루론산, 4편은 먹는 콜라겐으로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1편 히알루론산 화장품 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꿀피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해볼까요? 결과를 보고 싶으신 분은 이 부분으로 넘겨봐 주시고요. 근거를 보고 싶으신 분은 계속해서 봐주세요. 히알루론산과 콜라겐이 왜 피부에 좋다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앞서 우리의 피부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피부는 몇 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크게 나누어 보면 가장 바깥층인 표피, 그 아래에 진피, 그 아래로 피하 조직이 있어요. 우리가 칼이나 종이에 살짝 베이면 피부의 껍질만 살짝 벌어지고 피도 안 나오잖아요. 딱 거기까지가 표피인데요. 표피에는 혈관이 없어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나와요. 신기하죠? 그만큼 굉장히 얕은 층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진피에는 땀샘, 피지샘 등 다양한 피부 속 부속기관들이 있고 심지어 혈관도 있어서 여기서부터는 찔리면 피도 나고 잘못 다치면 흉터가 남기도 해요. 그리고 그 밑에 피하 조직이라는 주로 지방세포들로 이루어진 느슨한 층이 있어요. 꽤 복잡하죠? 방금 봤던 이 진피라는 층을 자세히 보면 진피에 세포들이 있고 콜라겐, 엘라스틴,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라는 성분들이 세포 바깥 공간을 채워주고 있어요. 이렇게 세포 바깥을 채워주는 성분들은 진피가 튼튼하고 탱탱하도록 지지해 주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햇빛을 많이 받으면 이러한 성분들이 줄어들고 변형되어 피부의 탱탱함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나이가 들면 감소하는 이 성분들을 피부에 바르거나 입으로 먹으면 피부가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만만했던 것이 돼지 껍데기에 많이 들어있는 콜라겐과 수분을 잡아줄 수 있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의 한 종류인 히알루론산이었던 것이죠. 특히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무려 1000배에 달하는 수분과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때문에 히알루론산은 진피와 일부 표피층에서 수분을 머금어 피부에 볼륨을 주고 피부를 풍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머, 히알루론산을 얼굴에 바르자마자 피부가 촉촉하고 탱탱해진 것 좀 봐. 히알루론산이 피부 속으로 쏙쏙 흡수됐나 봐. 실제로 시중에 마치 바르기만 하면 피부 속 진피에 히알루론산이 보충될 것처럼 히알루론산 화장품들이 홍보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히알루론산을 피부 속에 흡수시켜 보충할 수 있다며 정말 많은 광고가 나오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진실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물의 조직으로 물질이 흡수될 때는 물질의 정기적인 극성은 어떤지, 기름이 어느 정도 녹는지, 흡수할 수 있는 통로는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흡수되는 속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특히 미세한 틈을 통해 들어갈 때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흡수되기 좋아요. 생물의 조직 중에서도 사람의 피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을 방어하기 위해 세포들끼리 특히 더 치밀하게 붙어서 일종의 방패를 만드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가 피부에 바르는 약들도 피부를 통해 흡수되려면 이 방패 사이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아야 해요. 그러면 피부를 통과하기 위해 얼마나 작아야 하느냐? 실제로 이런 약물들이 얼마나 작아야 피부를 통과할 수 있는지 분석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2000년대에 발표된 화학물질이나 약이 피부를 통과하려면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 하는지를 비교 분석한 연구입니다.
피부에 바르는 수많은 약들의 크기와 효과에 대한 연구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정상 피부에서 대략 500달톤이라는 크기보다 작은 약물은 피부를 잘 침투했으나 이 크기가 넘어가자 침투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0달톤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될 테니 우리가 잘 아는 물질로 비교를 해보면 물은 한 18달톤, 소금은 한 58달톤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소금보다 한 10배 정도 더 큰 아이들은 정상적인 피부로 흡수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히알루론산은 보통 수십만에서 100만 달톤 이상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 거대한 히알루론산이 피부에 작고 치밀한 틈을 통과해 흡수되는 것은 거의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격이었던 것이죠. 물론 해당 연구에서 의약품들을 평가한 것이지 히알루론산의 투과율을 평가한 것은 아니기는 해요. 하지만 피부에 거대한 히알루론산을 선택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통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500달톤에 비해 수십만 달톤 이상의 히알루론산은 사이즈의 스케일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후 히알루론산이 크기가 너무 커서 피부에 잘 흡수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퍼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직 히알루론산을 포기하지 못한 일부 분들께서 낙타가 바늘구멍도 지나가지 못한다면 낙타 궁뎅이를 마구마구마구 때리다가 기가 막힌 논문을 하나 발견하고 다시 새로운 마케팅을 시작하게 됩니다. 뭐? 히알루론산이 피부 속으로 잘 흡수가 안 된다고? 우리의 하이테크놀로지 저분자 올리고 히알루론산은 피부 흡수율이 무려 90%라고. 증거 있냐고? 정말 속구만 살았어. 논문에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니까. 논문이라고 논문.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로 논문에 나온 내용이라며 홍보 팜플렛에 표시된 그 그래프를 보면 저분자 히알루론산은 정말 바르기만 해도 피부 속으로 쏙쏙 흡수가 될 것만 같아요. 그럼 과연 우리의 하이테크놀로지 저분자 히알루론산의 90% 흡수율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피부 흡수율 90%가 등장할 때마다 매번 가지고 나오는 논문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은 2007년에 진행된 연구로 110만 달톤의 일반 히알루론산과 이것을 잘게 쪼개 만든 5천 달톤의 올리고 히알루론산이 인공 피부를 6시간 동안 얼마나 통과했는지 비교했습니다. 올리고 히알루론산? 그건 뭔가요? 실험에 대해 자세히 보기 앞서 올리고 히알루론산이란 것이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반 히알루론산의 구조를 보면 글루크론산과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라는 약 200달톤 크기의 성분이 번갈아가며 결합되어 굉장히 길게 이어져 있는데요. 이 크기가 보통 수십만 달톤 이상이에요. 이걸 오지게 잘게 잘라서 글루크론산과 N아세틸 글루코사민의 결합이 한 10몇 개 정도만 이어지게 만든 게 바로 올리고 히알루론산이에요. 화장품에 수천 달톤 올리고 히알루론산이라고 써있으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공 피부에 각각의 히알루론산을 6시간 동안 투과시켜본 결과 110만 달톤의 일반 히알루론산은 인공 피부에 거의 투과가 되지 않은 것에 비해 5000달톤 올리고 히알루론산은 90%가 투과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판타스틱! 정말 피부 속으로 히알루론산이 쏙쏙 잘 통과할 것만 같네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실험 데이터로 피부에 히알루론산이 90% 흡수된다고 말하는 것은 근거의 질이 상당히 낮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지난 아침 식사와 다이어트 편에서도 말했다시피 연구는 방법에 따라 근거의 질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근거의 질이 가장 낮은 단계는 우리의 몸 밖에서 세포 등을 배양하여 실험하는 시험관 실험, 그 윗단계가 동물 실험, 그 위로 사람을 대상으로 관찰하거나 변수들을 통제해가며 근거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방금 봤던 실험은 세포를 혼합하고 배양해서 만든 인공 피부를 가지고 진행한 시험관 실험이라는 것으로 근거의 질이 상당히 낮은 단계예요. 실제로 해당 논문에서 시험관 실험을 수행했다고 표기하기도 했고요. 물론 이런 실험이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비록 근거의 질은 낮지만 세포를 통한 실험을 바탕으로 이론적인 기전을 생각해보고 더 나아가 앞으로 더 정교한 실험을 하기 위한 발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사람의 피부와 조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시험관 실험을 가지고 정말로 사람의 피부에서도 똑같이 피부 속으로 올리고 히알루론산이 90% 흡수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크기가 작은 히알루론산이 전혀 흡수가 안 된다고 하기도 사실 어렵긴 한데요. 다른 연구들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 히알루론산의 크기가 작을 경우 많은 양은 아니지만 피부 속으로 흡수될 수도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어요. 그럼 이에 대해 우리들의 새로운 동료 저명한 피부과 서적인 피츠패트릭 피부과학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히알루론산을 국소도포하여 피부로 히알루론산이 투과되는지는 논쟁 중이다. 그러나 히알루론산의 크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하고 있네요. 하지만 히알루론산을 저분자로 만들어 피부 속으로 흡수시킨다 해도 히알루론산이 어느 정도 흡수가 되는지도 명확치 않고 일부가 흡수된다고 하더라도 크기도 너무 작아서 대부분 피부 속에서 금세 분해되어 버리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가 코필러를 넣을 때 쓰는 히알루론산 성분의 필러는 히알루론산이 피부 속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가교결합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전 정말 피부 속으로 히알루론산 넣고 싶은데 그런 방법 없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그중 하나가 하이드로 리프팅이라고 우리가 흔히 물광 주사라고 부르는 방법이에요. 피부 속으로 히알루론산을 직접 주사하는 방법인데요. 단 물광 주사로 넣는 히알루론산 중 눈 주위처럼 피부가 얇거나 건조한 피부에 넣는 히알루론산은 각유결합이 없는 형태를 주로 사용해서 코필러로 넣는 히알루론산만큼 오래 지속되지는 못해요. 또 주사 바늘을 여러 번 찔러야 하기 때문에 꽤 아프고 멍도 일주일 이상 지속돼서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래도 큰 분자의 히알루론산을 피부 속으로 다량 넣어주는 물광 주사가 히알루론산 화장품보다는 피부 속으로 히알루론산을 주입할 수 있는 훨씬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히알루론산을 화장품으로 피부에 발라 흡수시켜 피부를 탱탱하게 해주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르는 거 말고 먹는 히알루론산은 어떨까요? 그건 다다음 편에서 자세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병원에서 얼굴에 약물이 좀 튀어 세안을 하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물기를 닦고 얼굴에 뭐 좀 바르려고 보니까 로션이 뭐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바르려고 뭐 두리번 이렇게 거리고 있는데 직원분들께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 피부에 탄력이 없어. 언니, 이거 한번 발라봐. 이게 히알루론산인데 피부 속으로 그렇게 흡수가 잘 된대. 어머, 너밖에 없어. 제가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다가 두고 볼 수 없어 한마디 했죠. 언니, 그거 그렇게 좋으면 둘만 쓰지 말고 나도 좀 줘봐. 아니, 세수하고 얼굴에 바를 게 없는데 어떡해요. 좀 얻어서 발랐죠. 사실 히알루론산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소 어렵지만 피부 밖에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보습제로는 또 굉장히 좋은 성분이기 때문이에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런 보습제의 성분들도 간단히 보고 가도록 할게요. 퓨지패트리 피부과학에서는 보습제 성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가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과 같은 성분들. 두 번째가 주로 기름 성분들로 피부를 코팅해주는 밀폐제, 예를 들어 호호바 오일, 미네랄 오일, 나놀린과 같은 성분들. 그 외 바셀린이나 프로필렌 글라이콜 등이 있고, 세 번째가 수분을 많이 머금을 수 있는 히알루론산, 글리세린과 같은 수분제예요. 이 수분제라는 것은 공기 중의 수분이나 피부 깊숙한 곳의 수분을 표피나 각질로 당겨와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특히 저처럼 기름진 지성 피부를 가진 분들께서는 오일 성분이 많이 들어간 보습제는 피하고 히알루론산과 같은 수분제가 함유된 보습제가 좋고요. 피부가 건조하신 분은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세라마이드, 지방산, 콜레스테롤이 적절한 비율로 함유된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히알루론산 화장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동안 히알루론산 화장품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콜라겐 화장품에 대해 알아보고 그 다음 편에서는 먹는 히알루론산에 대해 마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한판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피부 속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머금어 피부에 볼륨을 주고 피부를 풍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피부 속 히알루론산 성분이 줄어든다. 일반적인 히알루론산은 사이즈가 너무 커서 얼굴에 바르는 것만으로 피부 속으로 침투되기 어렵기 때문에 피부 속 히알루론산을 보충하기 어렵다. 수천 달통 크기의 저분자 올리고 히알루론산을 피부에 발라도 피부로 어느 정도 침투되는지는 불명확하며 흡수된다 하여도 금세 분해된다. 하이드로 리프팅, 흔히 물광 주사라고 알려진 시술이 히알루론산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상당히 아프고 일주일 이상 멍이 지속된다. 히알루론산은 피부 속으로 침투되기보다는 피부 밖에서 피부를 보습해주는 성분으로 보습제의 종류 중 습기를 함유하는 수분제라고 불리는 성분이다. 특히 지성 피부에는 오일이 적고 히알루론산이 함유된 보습제가 권장된다. 참고로 건성 피부는 세라마이드, 지방산, 콜레스테롤과 같은 피부 보호막 성분이 함유된 보습제가 권장된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여러분께 진실된 의학 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날의 김연이었습니다. 제가 히알루론산 하면 아픈 추억이 있어요. 제 친구가 예전에 코필러 연습한다고 히알루론산 필러로 제 코를 마구마구 막 찌른 적이 있는데요. 아니 이게 원래 몇 방 찌르고 끝나야 하는데 얼마나 많이 찌르는지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이 찔끔찔끔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찌르다가 이제 끝난 것 같아서 거울을 딱 봤는데 아니 코필러를 코 중심에다 놔야지 코 옆을 찔러놨더라고요. 진짜 정말 잘 좀 하지. 코 옆에 코가 하나 더 생긴 바람에 제가 거울을 보면서 필러를 이제 살살 밀어서 모양을 만드는데 친구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빠 이제 입술 필러 하자. 뭐 입술? 입 하나 더 만들어주려고? 남자가 입술이 얍삽하게 생기면 안 된다며 계속 권유를 하는데 그날따라 부모님께서 주신 제 얍삽한 입술이 유독 더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인스타그램과 저희 닥터에비던스도 놀러와 주세요. 생선 껍데기처럼 반질반질한 제 피부의 비결이 뭐냐고요? 처발랐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껍데기는 소중하니까요.